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프레이 시스템 문영주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제 정보를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웹비나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 기술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자료는 플루이드 베드 프로세싱, 유동층 공정에서 사용되는 스프레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동층 공정은 뭐 잘 아시겠지만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처리하는 장비로서 에어 핸들링 유닛을 통과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파우더 형태의 제품에 유동을 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할 수 있는 작업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건조가 있습니다. 건조는 뭐냐면 이 파우더 형태의 제품이 갖고 있는 수분을 건조시켜 원하시는 그 형태의 수분 잔량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래누에이션이 있고요. 그래누에이션은 이제 과립인데 과립은 상부 탑스피드를 통해서 바인더를 분사해서 미세 입자들의 바인더를 분사해서 이제 서로 결합을 시켜 큰 입자를 얻는 공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팅 공정이 있습니다. 코팅은 바텀에서 스프레이를 해서 입자들 표면에 필름처럼 이렇게 코팅을 해놓는 작업으로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작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정에서 특히 이제 과립과 코팅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스프레이 건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스프레이 건은 보통은 그 에어 오토마이징 타입, 이루체 타입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체 타입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체의 힘만으로는 미세한 입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유체는 에어나 질소를 이용해서 미세한 입자를 얻는 데 굉장히 유리한 노즐이고요. 그리고 그 미세한 입자 사이즈에 대한 그 조절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건의 성능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량, 각도, 입자, 분포, 비거리. 유량은 단위 시간당 이제 분사되는 유체 양이고요. 각도는 분사 시 형성되는 각도고, 입자는 분사된 용액의 이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분포는 분사된 입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얼마큼의 이제 양을 갖고 있는지 그런 편차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비거리는 분사된 입자에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유동층 공정의 특성상 비거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에 이제 챔버 내 분체들이 있기 때문에 분체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비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보통 분포와 입자와 유량이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입자에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이제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입자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결과물이 첫 번째로 이제 압력에 따른 입자 변화입니다. 일정한 유량, 동일한 유량을 이제 분사를 하더라도 에어 압력을 얼마에 거느냐에 따라서 입자의 변화를 이제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양을 분사할 때 에어 압력이 적으면은 큰 입자를 갖고요. 에어 압력이 높을수록 작은 입자를 형성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어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에어량은 같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사 유량에 따른 입자 변화입니다. 에어 압력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유량이 이 우측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량 같은 에어 압력이라도 이 유량이 많을수록 큰 입자를 갖고요. 유량이 작을수록 작은 입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토출 구경에 따른 사이즈에 따른 입자 변화도 있습니다. 같은 양을 이제 분사할 때 오리피스가 클수록 작은 입자를 갖고요. 오리피스가 작을수록 큰 입자를 갖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자료인데요. 이 15리터 분사를 할 때 에어 압력 15 psi,
이런 이제 분사할 때 이제 그때 오리피스 차이에 따라서 입자 이제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0.4mm 오리피스에서 분사할 때 26미크론, 0.5mm 오리피스에서 분사할 때 20미크론, 그다음에 0.7mm 오리피스에서 분사할 때 19미크론을 이제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많이 다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유체 공급 방식에 의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유체 공급을 하는 방식이 보면 펌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펌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압력이 이제 정압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신 것처럼 오리피스가 작을수록 입자가 곱고 오리피스가 클수록 입자가 커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층 공정이나 제약 공정에서 사용할 때는 유체 공급을 펌프나 이런 정압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정량 토출을 하게 됩니다. 정량 토출을 하게 되면은 오리피스 경에 상관없이 세팅된 그 양이 이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그 오리피스 사이즈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량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피스가 0.4와 0.7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0.4일 때 나가는 유속과 0.7일 때 나가는 유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리피스가 작을수록 나가는 액체의 분사 유속이 빠르게 되고요. 어, 유속이 빠른 유체의 경우 에어로 입자를 깰 때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클수록 작은 입자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모시고 이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 입자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기여하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입자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 입자가 기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온도를 이제 흡수를 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입자가 건조가 되는데요. 입자 사이즈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입자 사이즈에 따라서 기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 정보들을 갖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냐면 이제 공정 시간 단축이나 공정 개선, 이제 효율 증대 쪽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용하신 조건에 따른 그 입자 사이즈를 알고 계시면은 실제적인 예로 저희가 문의해서 처리했던 것 중에 시간당 15리터씩 분사를 해서 8시간 작업하는 공정이 있었습니다. 이 공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단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미팅을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처음 분석한 거는 그 원래 사용하시던 조건에 대한 입자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40미크론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공정 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30리터를 이제 분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30리터를 분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자료 초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고 유량만 증가하면 입자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에어 압력을 높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리피스를 이제 조정을 하고 오리피스가 조정으로도 이제 노즐마다 스프레이 노즐마다 이제 캐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팁을 여러 개를 이제 달아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개로 분사하던 걸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분사를 해서 15리터 분사하던 거를 30리터로 하고 15리터 분사할 때에 가졌던 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입자를 구현을 해서 적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8시간 작업을 4시간으로 이제 단축하는 거를 경험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정 개선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너무 클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과립이나 코팅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엉겨 붙어서 이제 심한 경우는 주저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입자들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입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 에어 압력을 높인다든지 왜냐하면은 공정에서 유량을 좀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투입해야 될 유량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 압력을 변화를 해서 그 입자들을
뭐 이때 뭐 얼마만큼의 입자를 이제 줄여서 사용했을 경우에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큰 입자나 미세 입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너무 미세하게 분무를 하면은 과립이나 코팅되기 전에 미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제품에 부착되는 게 다 손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입자를 키워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입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즐의 수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약 쪽에 사용되는 노즐 같은 경우에는 재질들이 기본적으로 보통 서스 316L로 이제 제작이 됩니다. 물론 유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저걸 보면은 뭐 물리적인 파손, 떨어뜨려서 파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1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실제적으로는 최대 긴 건 한 20년 사용한 노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 그 입자 데이터가 이제 점도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물과 이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 예,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자료를 좀 뒤로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건 물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입자가 실제 용액을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점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형분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좀 더 커지는 경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로 이 테스트를 각 조건별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갖고 계시면은 같은 비율로 움직이거든요. 점도가 예를 들어서 어, 에어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입자가 뭐 30미크론 정도 형성을 했는데 물로 했을 때요. 근데 그거를 용량으로 쏘면 예를 들어서 한 35, 40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해서 그 20리터 쏠 때 이제 30미크론 했다. 그러면은 40리터 쏠 때는 더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 50미크론이 됐다. 그럼 아까 용액 같은 경우는 20리터 쏠 때 이제 35미크론이다. 그러면 뭐 55미크론 이렇게 유사한 형태를 띠면서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로 테스트한 자료도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동층 과립기 제작도 하실 수 있냐? 저희가 유동층 과립기 제작하고 있습니다. R&D 스케일에서 그 파일럿 스케일, 프로덕션 스케일까지 이제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R&D 스케일은 그 볼 볼륨 2리터에서 네, 프로덕션 스케일까지는 뭐 1200리터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PT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는 저희 여기 참가하신 분들한테 이제 메일 주소를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저희가 이제 노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분야에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장비하고 유체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이 나와 있는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신 유동층 가리키 제작하실 수 있냐 그 질문하셨는데 보낼 때 저희 제품 카탈로그하고 사이즈가 나와 있는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 중에 또 있는데 그 노즐을 한 개 사용하다가 이제 그 유자를 늘리고 싶을 때 노즐 숫자를 늘렸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노즐 숫자를 늘리는 거는 그냥 늘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챔버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챔버 이제 노즐이 설치되는 위치하고 하단의 그 사이즈와 상부의 사이즈를 알면은 사실은 노즐에서 분사할 때
잘못을 일하면 이제 외벽을 이제 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프로세스 볼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벽면에 이제 액이 오염이 돼서 이제 제품 거기에 이제 묻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노즐 팁을 성지할 때 이제 본사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분포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바닥 베이스 면적 안으로 본사가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거든요. 물론 제품이 쌓여서 그거보다 이제 높은 위치면 면적이 넓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즐에도 분사를 자유 분사를 했을 때 그 면적을 커버하게 설계를 해도 밑에서 이제 플루이 유동층 공정 특징이 이제 하부에서 이제 그 많은 양의 이제 그 에어가 흐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실제 이제 무브화 상태에서 분사한 것보다 훨씬 더 각도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 내부 단면적이나 이런 걸 받으면 거기에 맞게끔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체 공급 장치도 기존에 사용하신 것들이 노후화되고 이제 저희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이 가능하고요. 단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제 컨트롤 판넬이나 이런 쪽에 연동하는 거는 사실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 메이커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본 메이커 쪽에서 이제 그 수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유치 공급 장치나 그런 컨트롤러에서 이제 나오는 시그널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전에 이제 정전식 스프레이 드라이어에 이어서 이렇게 유동층 공정에 사용되는 노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웹비나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